네. 자, 264페이지 분계 문제 84번부터 이 시간 할 차례입니다. 네, 8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8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543만 원. 그러면은 이자가 43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가로 열고 원천징수 7만 원을 차감한 금액. 차감한 금액. 그러면 이자가 50만 원이었다는 이 얘기가 되겠군요. 이것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앞에 우리 84번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자산 처리할 때는 선납세금이다. 네, 선납세금.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거. 자, 그러면 선납세금이 7만 원 차변에 가는 거고요. 이자 수익 50만 원은 대변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행 보통예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군요. 그리고 대여금이 대변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시적으로 대여했다. 그러면 이제 장기가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우리가 써보면 분계를 써보면요. 85번은 차변이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543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제1상사께 500만 원이 감소하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부터 먼저 쓸까요? 네. 차변에 원천징수한 것이 그게 선납세금이란 말이에요. 선납세금이 7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있죠. $50만 원 이자 수익. 네,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 550, 대변합계 550 딱 떨어졌습니다. 네. (8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만원 가로 열고 전기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 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의 결산 때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했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해가지고 발생 기준에 따라서 결산 정리분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원 중에서 8만 1,000원을 뺀 19,000원만 단기에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돼야죠. 그리고 요 8만 1,000원은 이제 미수 수익이 전기 결산 때는 이게 차변에 자산으로 있었으니까 오늘은 이게 대변에 와가지고 미수수익 8만 1,000원하고 이자수익 19,000원을 더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원천징수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산으로 계정을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자, 정리됐죠? 그러면은 86번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자가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 1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대변에 단기의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 아니라 8만 1,000원을 작년에 이자 수익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8만 1,000원을 뺀 단기 수익은 19,000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 당한 14,000원은 선납세금 자산 처리하고, 그리고 작년에 자산 처리했던 미수 수익은 오늘은 자산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차대변이 안 맞네요. 뭘 아직 못했습니까 우리가? 보통예금 금액을 10만 원이 아니라. 오, 그렇죠. 네네네. 14,000원이 제외된 금액이 들어왔죠. 아, 예. 10만 원이 아니. 8만 6천 원. 예. 이렇게 차대변을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분계가 잘못된 거죠. 자, 86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8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대표이사가 회사에다 증여했어요. 시가로 1억 원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이죠. 취득금액은 1억 원.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취득금액에 500만 원 이것도 더해야죠. 예. 자, 그러면 차변의 건물이 얼마라는 얘기냐 하면은,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1억 원에다가 500만 원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비용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1억 원은 대표이사가 증여한 거죠. 이것을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야 돼요. 올해 간만에 나왔네요. 자산 수증이익. 우리가 아마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에 이 계정 과목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 이거 우리 영업의 수익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예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증여한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만큼이 수익이 됩니다. 자산 수증 이익 1억 원.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 가로 열고 장부금액 8천만 원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고민을 하게 돼요. 시가를 건물로 잡아야 되나? 장부금액을 잡아야 되나? 왜 장부금액이 나오지? 대표이사 최민철 씨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그 자기 개인 기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개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다가 그냥 증여. 개인 회사의 건물은 자기 개인 재산이니까 증여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개인 회사에서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부금액이 아니냐?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장부금액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8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8번은 무슨 문제냐?
당사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어요.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500만 원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이재민의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중일 현재 공정 가치는 3억 원이다.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민 씨가 지금 증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2억에 산 토지라는 거죠. 그런데 2억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가. 그래서 88번은 차변의 토지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대변에는 자산 수증 이익은 3억 원이고 (1,500만 원은) 현금이고 네, 이렇게 되면 맞겠죠? 네, 대변의 현금 1,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에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상일 300만 원의 부채가 차변에서 감소하고 대변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어요. 그럼 당좌예금 우리은행 150만 원이 감소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하시다. 면제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인데요. 예. 지금같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그 임대인들이 만약에 뭐 임대사업자들이 뭐 임차료를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외상징계 만약에 있다. 뭐 이랬을 때 뭐 요즘같이 사업이 안 되는데 그거 절반만 주세요. 절반은 그냥 면제해 주겠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그래서 채무 면제이익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거래는 아니죠. 이게 뭐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서로 이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갑과 을의 사이가 있었다면 옛날에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요런 좀 배품이 좀 있으면 좋겠죠. 자, 90번 문제 볼까요?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서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이 되어서 한국은행 보통예금이 입금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말 것. 세금이 없었다고 봐라 이겁니다. 자, 돈이 입금됐어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150만 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식에 대해서 중간 배당이 결정됐다 그랬죠? 결정돼가지고 지금 입금이 된 거죠? 그럼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 150만 원.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금 받는 거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뭐 주주총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결정한 기업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배당이 결정된 기업들은 뭐 4월 지금이 4월이니까 4월, 5월 중으로 배당들을 이제 실시할 겁니다. 다음에 91번이죠. 자, 91번 무슨 문제인가요?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이고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인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이고 이거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수령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 주식 배당이라는 건 우리 공부를 했었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는 회사는 회계 처리해야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2월 이익은 줄고, 그러나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할 게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게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량만 여기 1000주 가지고 있는 데다가 1000주를 이걸로 고치면 돼. 1100주 이렇게. 금액은 이 장부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가만 변하겠죠. 단가는 왜냐하면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수량이 늘어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의 평균 단가가 줄어들겠죠. 네. 자,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는 기업에서는 회계 처리를 안 하고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았나요? 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죠. 80만. 대변은 자, 우리가 배당이 결의됐을 때 회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미리. 그럴 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 배당이 결의됐잖아요. 그때 이미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변의 배당금 수익 미리 인식했어요. 주주총회 날. 그리고 차변에는 그 배당금 수익을 아직 받지 못했죠. 그래서 자산인 미수 수익으로 잡았을 거다. 이거 미수 수익. 거래처는 모르겠고 80만 원. 91번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답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그 전에 분계가 없었으면 배당금 수익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결의된 날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금의 수익 시기는 언제냐? 배당이 결의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게 지금 날짜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이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배당이 결의한 날 이미 배당금 수익은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90번도 그런 문제가 있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중간 배당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은 우리가 임시 주주총회를 했겠네요. 이것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중간 배당이 결정됐을 때 이것도 배당금 수익이 그때 사전에 결정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사전에 결정됐다는 말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교재 답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그냥 수익 시기를 배당금 받은 날로 했네요. 그러나 중간 배당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임시주주총회를 해서 중간 배당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중간 배당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미수수익이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로 가볼까요? 92번.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인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그냥 단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류 수정에 관한 거예요. 작년에 전년도니까 작년에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우리가 착오로 그것을 한전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92번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한국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20만원. 네. 대변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우리 영업의 수익이다. 네. 이렇게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볼까요? 93번.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했다. 갚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한 것은 애수금이죠. 이거는 애수금. 그리고 일시적으로 차입한 3천만 원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이거는 차변에 와야 되고, 원천징수 예수금이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가야 되고, 이자 200만 원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자 비용으로 차변에 와야 되고, 그죠?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93번은 차변에 돈을 갚았습니다. 단기 차입금 여유통상거 3천만 원 송금을 했고, 또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 200만 원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대변에는 우리는 원천징수 50만 원을 차감한 것을 송금합니다.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3,200에서 50을 빼면 3,150이죠. 그리고 이 50만 원은 예수금이 된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94번까지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 94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회사는 전기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오류가 아닙니다 하면은 전기 건 안 고치고 단기에 고쳐주는 거죠. 예,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차변에 우리가 단기 거 같으면 이걸 퇴직급여로 잡는데 전기 거니까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봐요. 단기에 잡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1,000만 원 잡아주시고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설정해주면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 원 증가하게 되고, 작년에 잡았으면 이게 작년에 잡았다면 이거 작년에 결산할 때는 이게 차변이 퇴직급여가 돼야 되는데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된다 이겁니다. 자, 94번까지 했습니다. 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역시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예,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 자, 분기 연습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